이번 수업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하겠습니다. 재화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새 가격으로 변화할 때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논하겠습니다. 그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값, 즉 단일 재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강의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 살펴볼 재화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상단에 보이는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에 대한 수요와 하단에 보이는 휘발유 수요를 비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그래프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으로 가서 PET라는 중요한 미시경제적 개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PET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탄력성에 관한 단원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유형의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소비자의 반응성을 계량화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선형 수요 및 공급 함수에 관해 공부한 사람들은 친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PET 공식은 가격 변동에 따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입니다. 여러분은 PET를 수요 함수의 비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틀렸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수요 함수의 비변수는 단순히 수량의 변화를 가격의 변화로 나누어 측정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을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을 측정합니다. 자, 가격과 수량의 변화율이 제공되지 않으면 가격과 수량의 변화율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가격 변화로 인해 Q1이라고 부르는 새 수량에서 Q1이라고 부르는 원래 수량을 빼고 Q1의 원래 수량으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산출합니다. 이어 전체 결과를 가격 변화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율은 새 가격에서 원래 가격을 빼고 그걸 원래 가격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PET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중앙값 계산법을 습득해야 하는 수업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값 계산법은 재화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새 가격으로 변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한 더 정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제공합니다. 중앙값 계산법은 일반적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법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값 계산법은 여기에 있는 Q와 P를 각기 Q1과 Q2 사이의 평균 수요량과 P1과 P2 사이의 평균 가격으로 대체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중앙값 계산법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여기 아래에 적시하겠습니다. 중앙값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Q2의 새 수량에서 Q1의 이전 수량을 뺀 다음 그것을 이전 수량과 새 수량의 평균으로 나눕니다. 즉 Q1 더하기 Q2를 2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더 정확한 수량 변화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식의 분모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P2 빼기 P1을 P2와 P1의 평균으로 나눕니다. 즉, P1 더하기 P2를 2로 나눕니다. 이쪽 표기에서 Q1이 빠져있네요. 이를 일컬어 중앙값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내 수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앙값 계산법이 필요한 클래스의 일원이라면 한 가지 차이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량과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 단순히 원래 수량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전 수량과 새 수량의 평균을 본다는 겁니다. 또한 분모에서 원래 가격만을 보는 게 아니라 P1과 P2 사이의 평균 가격을 살펴봅니다. 좋습니다. 여기 예제로 가봅시다. 빅맥과 휘발유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새 가격으로 변화할 때 빅맥과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실제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이 중요한 까닭은 수요 곡선을 쳐다본다고 수요 곡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려면 특정 가격 변화에 따라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시장 모두에서 $3의 가격으로 시작해서 그 가격일 때 해당 시장의 수요량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가격을 변경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휘발유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3달러의 가격의 수요량은 400만 갤런입니다. 빅맥 시장에서는 가격이 3달러일 때 빅맥 수요량은 5,000개입니다. 빅맥 가격이 4달러로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 가격을 올립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빅맥 가격 상승에 따라 당연히 빅맥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휘발유 가격이 4달러까지 상승하면 휘발유 수요도 감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요의 법칙입니다. 재화 가격과 소비자의 수요량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 역관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특정 금액만큼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나는 간단한 PED 공식을 이용해서 가격이 3달러에서 4달러로 상승할 때 맥도널드 빅맥과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두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빅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Q2 빼기 Q1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사용합니다. Q2가 뭔가요? 원래 수요량은 5이고 새 수요량은 3입니다. 그래서 3 빼기 5입니다. 그걸 원래 수요량인 5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맥의 수요량 변화율을 구했습니다. 이젠 그걸 가격 변화율로 나누겠습니다. 좋아요. P2 값은 무엇입니까? P2는 쌓이고 P1은 3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래 가격인 3으로 나눕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이고 그걸 5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5로 나누면 분자 계산이 나옵니다. 분모 부분에는 4 빼기 3 하면 1이고 그걸 3으로 나눕니다. 분모는 3분의 1입니다. 수식을 간략화해서 마이너스 1을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리고 1을 3으로 나누면 0.33입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가격대가 3달러와 4달러 사이일 때 빅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합니다.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0.4를 0.33으로 나눕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수가 마이너스 1.21로 계산되었습니다.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이너스 1.21. 이 값이 빅맥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아직 그 값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제품, 구체적으로 휘발유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격대가 3달러에서 4달러 사이일 때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보죠. 우리는 빅맥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Q2는 3.5입니다. 일주일 수요량으로 350만 갤런입니다. 우리는 100만 단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3.5 빼기 4를 사용할 것이고 원래 수요량은 4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빅맥에 대한 계산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격 변화율로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달러에서 4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33%의 가격 인상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0.33을 표시합니다. 수요량 변화율을 결정합시다. 3.5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0.5가 산출되고 우리는 그것을 4로 나눕니다. 그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0.5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125입니다. 그 결과값을 0.33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0.125를 0.33으로 나눕니다. 이걸 계산해야 비로소 가격대가 3달러와 4달러 사이일 때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0.125를 0.3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38이라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수가 구해집니다. 역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38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3달러에서 4달러 사이일 때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맥도널드 햄버거의 경우 여기 이 값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1% 인상될 때마다 수요량은 1.21% 감소합니다. 그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이 1% 인상될 때마다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해석은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수요량이 0.38%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바로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감소하는 수요량의 백분율입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에 따른 있을 법한 결과값에 대해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해석할 때 절대값에 주목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해석할 때 음의 부호를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그 값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음의 부호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사실 여기에 적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적인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음수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위해 음의 부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말해주는 것은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성으로 0일 때와 그것이 0과 1 사이일 때와 그것이 1과 같을 때와 1보다 클 때 또는 이론적으로 무한대와 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0이면 그게 뭘 말해주나요? 0이란 말은 재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수요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산 결과값이 0이니까요. 이를 일컬어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요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아시다시피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반대로 흔한 경우로는 소위 비탄력적 수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PET 값이 1보다 작지만 0보다 클 경우는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시한 두 재화를 보면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반응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과 1 사이 값으로 0.38입니다. 이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재화는 대체재가 거의 없는 재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의 소비량이 가격이 상승할 때 대폭 감소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때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적은 재화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과 같다면 이를 일컬어 단위 탄력 수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격 변화와 균등합니다. 즉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과 일치합니다. 맥도널드의 빅맥과 같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즉,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나 생필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재화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1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 재화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부 특성을 제시합니다. 이론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완전 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격 변화는 무한대의 수요량 변화로 이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모두가 그 재화를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아무도 그 재화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거의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다음 수업에서 살펴볼 몇 가지 사례에서는 완전 탄력적 수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탄력적 수요라는 아이디어는 특정 유형의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완전히 탄력적인 재화의 존재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여 맥도널드 빅맥과 휘발유라는 두 가지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산을 통해 맥도널드 빅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있다고 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있을 법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같으면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이며 극단적이고 이론적인 결과값인 무한대는 완전 탄력적 수요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비탄력적인 경우부터 단위 탄력적인 경우와 탄력적인 경우까지 0에서 무한대의 사이의 탄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다양한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인을 설명할 것입니다.